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 치료 이후 어떻게 생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암, 이겨내고 나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건국대학교 병원 최재경, 신진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신진영입니다. 생활 습관은 암 이후에 건강에 정말 많은 큰 영향을 주는데요. 오늘 중요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최재경입니다. 오늘은 암 경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흡연이나 음주, 운동 같은 생활 습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체중 먼저 짚고 넘어가죠. 신진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 경험자들의 체중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암 치료 이후에 체중이 늘어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암 치료 과정 중에 저희가 체중이 늘어나는 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걸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이제 2차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남성 이제 암 경험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대장암이라든지 뭐 신장암 이런 부분들의 위험을 또 증가시키기도 하고 여성분들도 대장암, 난소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경험하신 분들도 이후에는 적절하게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체중이 조금 더 많이 나가시는 분들과 또 너무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기 위한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죠? 근데 잘 먹는다는 것과 많이 먹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저희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먹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암을 치료하고 암 이후에 건강관리를 하는데 특별히 암 생존자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먹는다는 게 예전에는요, 저희가 좀 어려운 그 시대를 겪었었잖아요. 그때는 칼로리가 높고 당이 높고 체중이 늘어날 수 있어야 이제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옛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넘쳐서 사실 문제인 경우들도 많으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잘 드신다라는 게 몸에 좋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드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사실을 잘 먹는다라는 거 안에는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소가 섭취가 돼야 된다는 것과 함께 그 영양소가 균형 잡히게 들어와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잘 먹었다 생각하는 정도로 먹으면 일단은 식사량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식사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잘 생각을 하시고 고려하셔서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식사들이 과연 본인의 체중과 본인의 어떤 기능을 유지하는데 어느 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좀 평소에 본인들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살을 빼세요라기보다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세요가 핵심 같고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잘 먹고 체중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식단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많이 고민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나요, 교수님? 저는 이제 뭘 먹으면 좋아요 이런 얘기를 사실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는 그 생각하시는 그걸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한 음식 그리고 너무 고칼로리의 음식 그리고 한 음식이 좋다고 너무 한 음식만 드신다라기보다는 균형 잡히게 골고루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철 음식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시는 음식도 있으니까요. 그런 음식들을 바탕으로 골고루 드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긴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암 위암 수술을 했는데 선생님 말로는 위암 수술하기 전하고 똑같이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 했다는데 그게 맞아요? 사실 그 암 진단을 받고 이전과 똑같은 그 식단을 유지하거나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암의 여러 가지 발생 원인 중에 생활 습관에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 평소에 상당히 짠 음식을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위암 진단을 받고 나서는 당연히 그런 생활 습관들을 버리고 식습관들을 바꿔야 되겠죠. 그 외에도 사실 식사에 대한 부분들이 암 치료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많고
특히 이제 암이 잘 치료가 되고 재발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식습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이전 생활 습관들을 좀 반성을 하시고 이제 암 치료를 받을 때는 새롭게 본인한테 뭐가 제일 좋은지를 고려하면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료를 하다가 그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 이제 암 치료 끝난 지 몇 년 됐는데, 뭐 방송 보니까 이런 영양제, 저런 영양제가 좋대더라. 뭐 좀 더 챙겨 먹어야 될 게 없나요? 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저 이제 교수님 두 분 만나 뵌 김에 또 여쭤보려고요. 그럴 때 어떻게 좀 설명을 주세요? 그렇죠. 많이 궁금하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런 게 좋다는데 많이 권유해 주시기도 하고, 워낙 다양한 매체에서 또 이렇게 선전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걸 좀 먹어볼까? 이런 생각들을 좀 고민을 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영양제는 너무 고가이기도 하고, 내 치료와 또 관련이 있을지, 나랑 잘 맞을지 여러 가지를 조금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식품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은 이제 보충을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가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이고요. 비타민 D는 골다공증, 그 외에도 여러 면역계에도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조금 충분하게 섭취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좀 피로감이라든지 다른 어떤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권해드리긴 하는데, 비타민 B는 약간 이제 좀 피로감이라든지 대사 저하 이런 경우에는 좀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저는 거꾸로 여쭤봐요. 뭐가 궁금하세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세부적인 내용들의 그런 영양제들도 많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거꾸로 궁금하신 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사실 영양제를 비싼 가격 주고 사서 드시는 게 그분들한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암 치료를 받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철 과일, 야채를 많이 섭취하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영양을 저희가 섭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영양제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그래도 드셔야 되겠다 그러면 저도 꼭 갖고 와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환자분에게 다시 한번 영양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강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환자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왜냐면 너무 많은 영양제를 드시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종합 영양제 있고 다 성분마다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가져오시면 저희가 중복되는 거는 좀 빼고, 이렇게도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방했던 대로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저도 그렇게 진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일단 식단에 대한 거는 결국은 음식으로 균형 잡히게 잘 잡숴주시면 그게 건강에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주셨던 것 같고요. 비타민들 영양제들에 너무 매몰돼서 이것저것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암을 경험했건 안 했건 그 필요에 따라 적정한 거 조금씩 드시는 정도까지 얘기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다음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요즘 저는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비만 진료하면서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제 암을 경험하시면서 힘들기도 했고 수술을 하고 나니 운동은 하면 안 돼요. 운동하면 오히려 더 아픈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암을 경험 중인 분들, 암을 치료하신 분들에게 운동은 어떨까요? 자, 말씀드릴까요? 네. 운동은 저는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유방 환자분들은 수술 이후에 한 달만 지나도 하실 수는 있고, 그 외에 복부, 장기 수술하신 분들도 보통 이제 수술 이후에 한 3개월 이후에는 적절하게 신체 활동을 이제 움직이는 것, 적절히 걷기부터 시작을 하시라고는 하는데요. 원래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운동의 강도를 좀 유지하셨던 분들은 치료 1년 이후에는 얼마든지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운동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운동을 안 하시는 분보다는 이제 운동 어떻게 하세요? 라고 요즘 여쭤보면
나는 8,000보 걸어요, 6,000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8,000보 굉장히 뭐 매일 걸으시는 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인지를 해서 너무 잘하셨다고, 안 하시는 것도 엄청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너무 걷기 중심의 운동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좀 다양한 운동을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기 때문에 걷기 매우 중요한 운동이긴 하지만 암 경험자들도 우리가 저항성 운동이라든지 다른 스트레칭 유연성 운동들도 같이 하시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운동이라는 게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당연히 필수적인데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그분이 이제 치료받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나 또는 현재 환자 상태에 따라서 운동이 독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사실 잘 쉬어야 될 때는 잘 쉬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자분들이 잘 모를 때는 저희들이 환자분들과 상의를 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운동을 하도록 저희가 이제 권유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암에 걸리신 분들은 생활 습관상 운동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운동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너무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해서 다치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맞는 운동 강도를, 맞는 운동 방법을 저희가 이제 같이 논의해서 이제 하게 되고요. 사실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짐으로써 본인의 암 치료와 이후에 여러 가지 건강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인식시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서 딱 정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암 경험자분들은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운동하는 게 좋은지, 뭐 강도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지, 그렇게 한번 딱 정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가 좋겠다, 대략적으로. 사실 암 경험자분들도 일반인들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운동 시간에 있어서는 한번 이제 운동을 하시면 대개 한 30분 이상 정도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30분 한꺼번에 하지 못할 때는 10분씩 끊어서 하는 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운동 시간들을 하루에 30분 이상씩 적어도 5일 이상 저희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주간하면 150분이에요. 근데 사실 바빠서 일주일에 한두 번 빼먹으면 그게 5일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30분 이상씩 운동해라. 그러면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강도는 사실 심한 운동을 처음부터 하면 다칩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의 그 역량에 맞게끔 운동을 시작하되 저강도부터 시작하고 가능하면 중강도 이상으로 운동을 저희가 권유를 하고요. 특히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저희가 같이 꼭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여러 가지 힘과 또 근육의 양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근력 운동을 주 2회 내지는 3회 이상 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나는 이제라도 시작을 해도 될까요? 이런 거 많이 또 궁금해 하시거든요. 여태까지 운동을 안 했지만. 근데 이제 여러 보고들에 따르면 암 진단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신 경우에도 암 재발의 위험이라든지 사망률을 낮추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운동의 효과는 매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이제 운동의 종류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이제 즐겨 하실 수 있는, 혼자 하시거나 뭐 같이 하실 수 있는 운동들도 좋고, 뭐 등산을 하시는데 이제 너무 처음에 운동 안 하시던 분들이 등산 좋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너무 힘들었고 내려올 때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다 따라할 수는 없고요. 본인한테 맞는 거를 꼭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옆으로 새는 얘기를 드리면, 등산하시는 분들을 제가 믿지 않아요, 운동. 오늘 비 오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뭐 저 주말마다 등산해요 하시는 분들 가만히 얘기 듣다 보면, 지난달엔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비가 와서 못 갔고 주말에 결혼식이 있어서 못 갔고, 또는 그러다 한 번 가면 말씀하신 거, 저도 그랬거든요. 갔다 오면 힘들어. 일주일 내내 누워있어. 쌤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교수님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단 하루에 30분은 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안 된다 그러면 어쨌든 일주일에 150분 정도는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핑계가 없습니다. 이게 운동은 치료 끝나고 나서든 예방을 위해서든 무조건 암에는 운동이 암을 예방해주고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운동 도망가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암 경험자의 생활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교수님 두 분께 마지막 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습관 관리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작은 변화가 크게 결실을 좀 맺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뭔가 내가 좀 변화를 한번 주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암이란 것은 생활습관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암 발생에서부터 암의 진행, 또 암의 치료의 모든 부분들이 생활습관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암에 걸렸을 때 사실 이 생활습관들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관리할지 고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